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거는 와 그냥 이게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뭐 점쟁이도 아니고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택도 없어. 렉 버튼도 빨간색 아까 바뀌어놨어요. 돌아가고 있어. 제가 눌러놨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 박수. 임 PD가 편집한 영상이 조회수가 또 역대급 조회수를 달성을 했다. 지금 오늘 기준으로 8월 26일 기준으로 약 3,000회를 달성했습니다. 오 진짜? 예. 아까 2,600 아니었어? 대충 오늘 안에 3,000원 찍지 않을까 해가지고. 아닐 것 같은데. 제가 요즘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 뭘 올려도 조회수가 그만하다. 이 입시 유튜브가 나랑 안 맞나? 나는 다른 유튜브를 해야 되나? 이런 정체성의 혼란도 오고. 뭘 해야 될까 고민도 많고 어떤 주제를 학부모분들이 궁금해하실까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너무 PD로서 뭘 해야 될지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마침 저희에게 의뢰를 하신 분 중에 저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 학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연 어떤 목표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학생인데 과학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과학고를 갈까 고민을 했었지만 수학을 못해서 과학고 진학이 겁이 나요. 근데 주변에서 과학 좋아하고 수학 웬만치 한다는 친구들은 다 과학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는 남들 따라 가기에는 정확한 목표 없이 뭔가 그냥 달리고 있는 듯한 기분이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 감도 안 잡히고 과학고를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이 몇 학년이야? 라고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이제 과학고 입시가 끝났기 때문에 중3은 아닐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중2가 이런 고민을 한다? 라고 하면은 글쎄 과학을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학고를 갈 수 있을까? 이건 진짜 현실적인가? 너 야구 좋아해 안 좋아해? 저 야구 좋아하죠. 야구 선수 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못하지. 과학을 좋아한다고 과학고를 무조건 갈 수 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중2, 중1이면은 목표는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과학고 가는 애 중에 수학과학을 좋아만 해서 가는 애들은 없어. 잘하는 애들이 가. 근데 그리고 이제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랑 과학의 교육과정 내에서 그 비중이 굉장히 크단 말이야. 이게 아마 내가 전전편에서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과정 내에서 수학과학의 비중이 높고 그리고 2학년 때까지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을 싹 배워.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배운단 말이야. 좋아만 해서 그 학교에 갔을 때 이 친구는 따라가지 못하지. 결국은 좋아하는 거는 기본 디폴트인 거고 잘해야 돼. 잘해야 갈 수 있어. 근데 이제 다만 하나 약간 이 친구한테 조금 점수를 주자면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고를 가는 게 맞는지. 근데 수학은 좀 별로야.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수학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거는 둘째치고 잘 못하는 것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거지. 하나만 잘해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어. 예전에 요건 진짜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 연세대에서 특기자 전형 비슷하게 어떤 한 분야에 굉장히 약간 덕후 같은 아이들 있지. 예를 들면은 생물 좋아하는 애들, 뭐 물리 좋아하는 애들, 고등학교 때 막 생물 관련해가지고 뭐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 막 하고 채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열심히 파는 애들이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이게 그 당시 한 10여 년 전인데 춘천 일반고 학생인데 내가 알기로는 뭐 내신 등급이 거의 4, 5등급?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어. 그러니까는 뭐 인서울은커녕 뭐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도 갈 수 없는 친구였는데 연대가 딱 1년인가 2년 그 운영했던 그 전형으로 연대에 합격을 했던 거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뭔가 잘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거의 학교를 못 다녔다라고 들었어. 왜냐면은 생물은 정말 관심 있고 잘하는 친구지만 그럼 대학 가가지고 전공이 만약에 예를 들면 전공이 생물학과라고 쳐. 생물 공부만 하니? 자연계열이면은 수학이나 화학이나 뭐 이런 쪽 공부도 할 거고 교양 과목으로 이렇게 할 건데 나머지 부분들이 안 되니까는 그 안에서 적응을 못 한 거야. 그랬던 적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좋아하는데 과학고를 가야 될까요? 라는 거는 조금 이 친구한테는 아닌 거고 과학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그 과학과 관련된 다른 분야 목표를 좀 한번 찾아보고 그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학교가 어디 있을까? 그게 이제 과학고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과학고를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학도 잘해야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은 받쳐줘야 돼.
어이구야. 네, 학부모님은 자녀가 약간 전문직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연을 보고. 그래서 현재 중3인데 적재고에 가서 스카이를 진학한 후에 로스쿨에 가야 할지 아니면 갑방고에 가서 메디컬 계열을 진학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거는 그냥 이게 좋은 걸로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걸 내가 어떻게 뭐 점쟁이도 아니고 로스쿨이냐 메디컬이냐 그래서 로스쿨을 가려면은 국제고 메디컬을 가려면 갑방고 이거는 조금 내가 결정해드리기 힘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부모님이 온다라고 하면은 자녀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보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자기는 정말 뭐 의대는 꿈도 안 꾸는데 엄마가 욕심에 메디컬을 딱 한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내가 봤더니 수학과학은 영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잘하지도 못하고 그냥 학교 수업 듣는 것만으로 겨우겨우 90점 넘는 수준인데 메디컬을 꿈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전문직이 좋기는 하지만 특히 그게 이제 자녀의 어떤 관심 분야하고 좀 맞는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해결해드리기엔 너무나도 힘든 질문이야. 근데 이게 자녀의 의견에 완전히 배제된 그런 그러니까 또 하나는 객관화가 안 돼 있어. 자녀에 대한 객관화. 내가 처음에도 아마 얘기했을걸. 부모 입장에서 자녀에 대한 객관화를 하기가 너무 힘들어. 조금만 뭘 잘한다고 하면, 잘해 보이면 얘는 무조건 과학을 조금만 잘하면 얘는 무조건 과학고 가야 돼. 영어를 잘하면 외고를 가야 돼. 약간 조금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 그래서 일단은 어머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하고 싶은 건, 그리고 시키고 싶은 건 많은데 결정을 못하는 게 약간 결정장애가 있을 수도 있거든. 근데 하지만 그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학생한테 좀 양보를 해야지. 근데 본인은 조언자 입장에서, 부모도 어떻게 보면은 적인 조언자가 되는 거지. 그냥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맞춰가서 이제 결정할 수 있게끔. 사실은 로스쿨은 법학전문대학원 시험하고 보통은 그 대학 성적, 그러니까 학부 성적, 공인 영어 성적 이런 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려서부터 할 필요는 없지. 근데 예를 들어서 로스쿨 중에서도 나는 서울대 로스쿨을 갈 거야. 서울대 로스쿨에 제일 많이 합격하는 또 학부는 서울대생들이거든. 서울대 로스쿨을 가기 위해서 서울대에 진학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있겠으나 로스쿨을 들어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리 컨설팅을 받는 경우는 나는 거의 못 본 것 같아. 의대라는 거는, 왜 의대 입시라는 거는 이게 이제 대학 입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는 방향이나 길이 정해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미리 받고 의대 입시 준비를 하지만 로스쿨은 또 다르지. 그러니까 로스쿨은 본인이, 내가 봐서는 대학 학부 가서 열심히 잘 해가지고 하면은 갈 수 있어. 우리 학부모님의 약간 고민은 아직은 너무 빠르지.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로스쿨 시험에 영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영어 학습을 위해서 외고나 국제고를 한번 택한다라는 거는 로스쿨 진학이 위한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지. 근데 국제고 진학이 곧 로스쿨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중간에 이제 대학이 껴있으니까. 저 특성화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제 1학년 때 미인정 지각이 9번, 2학년 때 미인정 지각이 32번, 그리고 토탈 미인정 결석이 3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퇴 후에 검정고시 성적으로 2년제 혹은 4년제 대학 한두 곳 정도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을 자퇴를 시키는 게 정말 옳은 결정일지 약간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제 PD는 어떻게 생각해? 전 무조건 자퇴하라고 할 것 같아요. 왜? 일단 출결이 대학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볼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하냐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본적인 점수도 못 줄 것 같아요. 당연하지. 원인이 어디 있냐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의외로, 그러니까 특성화고에 대한 이미지 문제인데, 특성화고가 보통은 성적이 안 좋은 애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안에 분위기가 안 좋아. 사실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 적응을 못한 거지. 그러니까 학교 수업 분위기라든지, 그러니까 애들 반의 분위기라든지, 어떻게 보면 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친구들의 자주 보게 되면은 또 물이 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은 다른 친구들도 맨날 1교시 끝나고 들어오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기도 그냥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싫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학교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야 학교 가야지 억지로 깨워가지고 해서 2학년 때 지금 미인정 지각이 30 몇 번?
32번이면은 봐봐라. 이게 1학기까지 결과거든. 1년에 총 수업일수가 한 190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1학기가 한 100일 정도 돼. 그럼 그 중에 3분의 1 이상을 지각을 한 거야. 학교에 적응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성실하지 못한 친구야. 자기 관리가 안 돼. 자퇴를 하게 되면 일단은 검정고시를 봐야 돼.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 지금 고2면은 18살인데 부모님이 통제를 못해. 스스로 통제해야 돼. 일단은 이 친구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자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예를 들면 첫 번째 내가 이유를 들었던 것처럼 학교에 적응을 못했던 아이면은 상관이 없어. 열심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내가 말한 두 번째 경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친구 같은 경우에 자퇴를 하게 되면은 자유시간이 너무 많아. 예를 들면은 학원 간다 하고 다른 데 가서 뭐 PC방 가서 할 수도 있고, 부모 몰래 다른 것도 할 수 있어. 공부 시간은 더 안 되겠지. 자기 관리가 잘 할 수 있도록 재수학원 그런 비슷한 그런 데서 강제할 수. 그치. 근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좀 찾아보니까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진학하기가 수월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중 이 친구가 제일 잘했던 학기의 성적을 2학기만 반영을 해서 뽑거든. 근데 검정고시 출신들은 그 성적이 없잖아. 자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6과목 본 걸로 등급을 매겨. 그래서 최소한 검정고시로 합격을 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전문대학에 진학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95점은 맞아야 돼. 검정고시 합격을 했는데 뭐 75점, 80점 이래버리면은 어려운 거지. 학교는 갈 수 있겠지. 갈 수 있겠지만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는 가기 힘들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자퇴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자퇴를 한다라고 해서 검정고시를 본다라고 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다. 자기 관리가 잘 되어야 한다. 이제 마지막 사연은 또 이제 학부모님의 사연인데, 탈학군지에 대한 고민을 가진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희문고, 세화고 등 서울권 자사고 경쟁률이 낮아서 이제 면접 없이 입학이 가능해졌잖아요. 이런 이유가 내신 따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학교들을 기피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서라고 학부모님은 생각을 하셨는데, 그래서 주변을 봐도 탈대치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의 자녀는 이제 9등급 기준에서 5등급인데 학군지의 이제 면학 분위기가 되게 좋잖아요. 이러한 영향 때문에 남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은 비학군지에 가서 2등급 후반이라도 받는 게 뭔가 인서울을 할 때 유리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이 학부모님이 학생이 몇 학년인지 궁금해. 왜냐면 9등급 기준 5등급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고1이 아니야, 이 친구는. 고2야. 고2에 학군지에서 5등급이 나와. 5등급이 나오는데 수시로 인서울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아니, 학군지에서 내가 그래 아주 되게 우수한 동네에서 5등급 한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서울 내에서도 좀 성적이 좀 떨어진 동네 간다라고 해서 2학년 2학기에 2등급은 찍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 평균이 2등급대가 나올까? 나는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휘문고하고 세화고가 그러니까 요번에 2025학년도에 휘문고는 미달이 됐고 세화고는 경쟁률이 떨어졌어. 그래서 세화고는 추첨으로 애들을 뽑았고 휘문고는 미달이 돼서 지원자가 다 합격을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내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 반대로 오른 학교는 없을까? 중동고가 올랐어, 중동고. 휘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의대를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이 보내는 학교야. 그러니까 의대를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학교는 오로지 수능이야. 오로지 수능. 그리고 이 학교 내에서는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은 워낙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내신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근데 어쨌든 수능에 최적화된 학교가 어떻게 보면 휘문고거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5등급제가 되기도 했지만 고교 학점제로 바뀌었잖아.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어떤 상위권 대학의 선호도가 좀 높아질 거다. 세화고도 마찬가지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했지만 그 옆에 있는 세화고는 경쟁률이 올랐어. 그럼 뭐 남학생들은 내신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사고를 안 가고 여학생들은 내신 그까지쯤이야 하고 자사고를 간 건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차이인 거고 그런 거지. 꼭 그게 내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런 거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학군지니까 5등급이 나와. 근데 탈학군을 하게 되면은 2등급대 후반은 나오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 그거는 그냥 본인의 희망이야. 기대치인 거고.
어떤 지역이든 상위권 아이들은 대학 입시라는 중요한 그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들도 열심히 하겠지. 그래서 나는 비학군지로 옮기기보다는 진짜 이 친구가 열심히 잘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수능에 마지막 수능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촬영 사실 직전에 질문이 2개가 다 달려가지고 그걸 호다닥 정리해서 들고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추이보다는 댓글 추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어쩌라고. 제가 원인을 분석했는데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왕 과장님의 멘트에 간절함이 없었다. 전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 의원님의 조금 더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조회수 이제 잘 나왔으니까 다음에 이제 댓글도 같이 금상첨화로 달리면 좋으니까 간곡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해가지고. 네, 오늘도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 꼭 해주시고요. 제 PD가 간절히 원하는 댓글, 질문들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궁금하신 점들 남겨주시면은 그냥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고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